걸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좀 재밌어서 좀 한번 그냥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네.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음주를 하고 나서 숙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숙취가 있으면 붓기가 생기죠. 네. 그러면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붓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붓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네. 음주 가무랑 지금 잘하는 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잘한다고 하셨고 네. 이걸 우리가 아까 같이 더하기를 했었죠. 네.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잘 공감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이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 술을 대부분 지양시킨단 말이죠. 트레이너분들이. 그쵸.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만 치팅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한번 마시자.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그쵸. 그러면서 만약에 숙취 해소와 그리고 붓기를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그렇게 지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연계를 해서 컨텐츠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런 제품을 서치를 하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벌써 공구 제품이 하나 생겼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결합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은 쉽습니다. 네. 들을 같이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도 있겠지만 시간을 절약도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 다이어트라는 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니까 조금 더 이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 런닝머신을 뛰는 것보다 내가 짠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2배, 3배의 열량을 더 태울 수 있다. 운동을 잘한다가 아니라 나는 다이어트의 목적에 맞게 열량을 2배, 3배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해요 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가치가 더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는 거에 있어서 다 이제 가치를 더해야 본인의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가치 더하기 부분을 퍼스널 브랜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잘 못해요. 그냥 단순히 저 잘해요 수준에서 멈춰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업계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 공통점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를 가치 더하기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거예요. 나 어깨 운동은 탑이야. 혹은 힙 운동은 나 엄청 전문인데 힙 전문 PT가 있을 정도로 그 분야에서 나 너무 잘해라고 이제 가치가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동을 다 잘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줄여서 그 특정 분야에서 일단 탑이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본인이 가치를 좀 더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잘하기에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캐릭터로 좀 맞춰본다면 네. 인스타 라이브로 쳤었을 때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시키는 것만 잘해도 다이어트는 되죠. 그쵸. 근데 못하는 이유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기인데 다이어트 때문에 힘든 사람의 고충을 잘 공감해 줍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네.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심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조금 더 공감을 잘해요. 근데 근거도 필요해요. 왜 잘하는데? Why에 대한 부분인 거죠. 왜 잘하는데? 라고 했었을 때 나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비포도 엄청나게 많이 해보기도 하고 비시즌에서 시즌으로 가는 거를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심리라든지 그 심정을 잘 알아서 그거를 잘 공감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잘하는 기능 하나를 같이 하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더하기를 잘하는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몸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이해를 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한 게 뭐냐면 리소스,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대한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아직 컨텐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쵸. 콘텐츠를 제작을 하냐. 그쵸? 이 캐릭터 짜는 거가 부활이에요. 이 캐릭터를 안 짜고 그냥 무작정 요새 이 릴스 노래가 유행한데 똑같이 춤추고요. 이러니까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안 되는 건데 요렇게 캐릭터를 확실하게 봐봐요.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첫 번째로 볼 포커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네. 진짜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뭔지 네. 수익인지 인지도인지 등등등. 두 번째는 어떤 캐릭터로 이 목적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세팅을 했고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케팅 추 우리 캐릭터의 손님은 누구실까? 타겟이 누구고 그 손님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로 공구에 대한 타겟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 대표님들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것만 얘기를 들었을 때도 어떤 컨텐츠를 좀 짜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그냥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진짜 옵니다. 네, 다음 메타인지 모듈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나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짰어요. 이 기능들을 어떻게 우리의 고객들한테 혹은 타겟들한테 대안으로서 줄까? 어떻게 제공을 할까에 대해서 다 맞춰봤고 그 다음에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가치를 더했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플러스 3점일 거를 플러스 4점, 플러스 5점으로 더 받으면 당연히 본인의 가치는 더 더해지겠죠. 그쵸. 이 작업들을 한 게 지금까지였어요. 네. 컨텐츠 제작은 사실 이제 쉬워요. 네. 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메타인지를 한 이 교집합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되는데 좋아하는 것과 아까 잘하는 거 이거는 이미 다 적어주셨죠. 네. 적어준 걸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좀 재밌어서 좀 한번 그냥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네.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음주를 하고 나서 숙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숙취가 있으면 붓기가 생기죠. 네. 그러면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붓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붓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네. 음주 가무랑 지금 잘하는 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잘한다고 하셨고 네. 이걸 우리가 아까 같이 더하기로 했었죠. 네.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잘 공감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이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 술을 대부분 지양시킨단 말이죠. 트레이너분들이. 그쵸.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만 치팅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한번 마시자.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그쵸. 그러면서 만약에 숙취 해소와 그리고 붓기를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그렇게 지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연계를 해서 컨텐츠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런 제품을 서치를 하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벌써 공구 제품이 하나 생기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결합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은 쉽습니다. 네. 대부분이 인스타를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분들이 오늘 나 컨텐츠 뭐 해야 되지? 오늘 나 뭐 올려야 되지? 숙제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컨텐츠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것만 결합만 해도 컨텐츠가 수십 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교집합을 대충 그 그림 아시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원이 있으면 네. 이렇게 다 항목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음. 하고 나서 교집합인 부분에 되어 있는 것들로 컨텐츠를 만들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성도 될 거고 또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 이제 가까운 지인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거가 산책하기 그리고 사진과 뭐 영상 뭐 촬영하기 그 다음에 잘하는 거는 스트레칭 하기였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결합을 해서 어떤 컨텐츠를 릴리스를 만들었냐면 산책로를 이제 밤에 밤 산책을 하는데 하다가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그냥 간단하게 한 20초 정도를 찍어서 릴리스를 올렸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갑자기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도 좋아한다고 하고 이쁜 곳 가기 이런 거는 뭐 여성분들이 좀 약간 공통점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 그럼 잘하는 걸 스트레칭을 했었을 때 이쁜 곳을 가서 그럼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쁜 곳은 수십 수백 장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건 다 컨텐츠가 되겠죠. 그럼 장소별로 스트레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릴스 한 몇십 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결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좀 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공구의 타겟에는 해시태그를 적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뭐 효소 공구를 검색해서 윤희님의 피드에 들어와가지고 공구를 뭐 구매를 하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를 잡는 게 조금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 모델을 구할 때는 네. 프리랜서 모델을 검색을 하거나 뭐 뒤에 이제 붙는 이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서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인기 게시물에 있는 들이 더 눈이 띄겠지만 최신 순으로도 굉장히 많이 서치를 해요.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DM을 보내가지고 페인 어떻게 되는지 포트폴리오 같은 거 좀 보내달라고 하고 우리의 브랜드에 결에 맞으면 오케이 진행하실까요? 라고 이제 일정들을 잡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해시태그를 무작정 잡는 게 아니라 브랜드사 대표들이 모델을 구할 때 어떤 해시태그를 검색할까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해시태그를 리스트업을 합니다. 어떤 해시태그를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관련해서 이때까지 모델 촬영하는 것들 있죠. 네. 그것들을 사진을 싹 정리를 합니다. 네. 와, 이 사람 모델로 쓰고 싶어라고 하는 그 필사기적인 사진들이 있을 거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덜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제 등급을 평가를 네. 하는 거죠. 뭐 S급부터 이제 뭐 D급까지 이제 네. 좀 분류를 해놓고 처음에는 약한 것들을 조금 이제 업로드를 살살살살 하고 네. 어느 정도 노출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필살기들을 딱딱딱 올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좀 하면은 그 해시태그에 상위 노출이 무조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위 노출을 딱 했었을 때 브랜드사 대표들이 봤을 때 얘 모델로 쓰고 싶어 라고 되면은 우리의 전략이 먹힌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 릴스는 폼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양쪽에도 다 업로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거에서도 소스를 만약에 뽑으면은 또 이게 우리 인스타그램에도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제품과 우리의 서비스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방면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우리가 도달률이라고 하죠. 네. 우리 타겟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도달을 했었을 때 인지도는 빨리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성향이 워라밸파긴 하지만 인지도를 빨리 올리고 싶다면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의 리소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컨텐츠 채널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1회에 이렇게 수익까지 혹은 팔로워가 뭐 1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까지 한 번에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랑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한 명을 브랜딩화 시키는 건데 어떤 브랜드든 제품 기획, 브랜드 기획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본인의 리소스를 먼저 준비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정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채널을 활용하면서 수익이나 인지도 부분을 올리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예시로 나왔던 건 첫 번째는 보는 눈을 길러줄 수 있는 거. 네. 그럼 그거를 또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를 한번 만든다고 치면은 완전 초보인 강사님들은 듣지 마세요. 저의 회원님들 체형을 보는 눈은 2에서 3년차 강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뭐 그런 눈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2, 3년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뭔가 배우고 싶은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근데 이게 제가 사기 더하기는 아니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타겟을 뭔가 이제 제외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수식어글을 좀 붙이니까 가치가 더해지는 느낌을 좀 체감을 하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치를 더해야 더 비싼 값으로 가치가 더해지는 거죠.